네, 자 국제 미디어 센터 연결해서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지선 기자와 함께 통일외교 전문 기자 왕선택 기자 현재 나가 있습니다. 현장 나와주시죠. 네, 싱가포르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지금 카펠라 호텔에서는 회담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계획보다 10분 일찍 오전 단독 회담이 끝났습니다. 9시 50분에 끝났고요. 곧바로 확대 회담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시각이 11시 10분 정도입니다. 잠시 후면은 오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예정된 시간에 문이 열리고 두 정상이 손에 어떤 결과물을 들고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북미 정상들의 각자의 그 결심이 중요한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독 회담이 좀 10분 먼저 끝났어요. 3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단독 정상회담 애초에 45분이 배정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됐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정상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예상이 돼 있다. 그야말로 굉장히 터프한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35분으로 줄었다 하는 얘기는 두 정상이 결정해야 되는 많은 쟁점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되었다. 네. 예상된 시간보다 빨리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북미 수교의 절차라든가 평화협정이 언제쯤 될 것인가라든가 시한을 어느 정도로 넣을 것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35분 만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이제는 확대 정상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네. 하는 사인이 나왔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확대 회담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면면을 보셨잖아요. 참석자들의 네네, 그 예상하셨던 화면이 대로인가요? 예상보다 약간 소규모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은 대개 많으면 한 10명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저는 한 7, 8명 정도 양쪽에서 배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역 빼고 3명씩 배석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네. 미국에서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가 있었고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리수용 외교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데려간 공식 수행원 참모 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을 시킨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은 단독 회담에서 사실은 두 정상의 정치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책임 있는 행정당국의 참모들이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확대 정상회담이 정치적인 결단이라든가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협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이 들어가서 혹시 그 인민무력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네, 예측도 그렇습니다. 나왔었는데요. 빠졌어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될까요? 그 의미를 너무 크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존 볼튼 국가안전보좌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자리가 제일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존 볼튼 국가안전보좌관은 어떻게 보면은 견제 차원에서 그냥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협상의 라인 이 라인이 존중된 상태 속에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혹시라도 존 볼튼 국가안전보좌관은 이제 강경파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이라는 말은 좀 뭐하고 약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들어갔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라인이 준비했던 그런 류의 협상의 패턴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약 15분 후면은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오찬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업무 오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논의를 계속하면서 밥을 먹겠다는 건데 보통 시간이 좀 촉박할 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업무 오찬이라고 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업무 오찬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여전히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업무 오찬이라는 이름을 네. 자주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 오찬이라는 말이 붙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오찬이라면 아주 어렵고 힘든 협상 내용은 뒤로 하고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네. 업무 오찬이라고 하면 식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회담하는 게 목표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업무 오찬에 배석되는 배석자가 양쪽에서 성킴 필리핀 대사가 추가되고 북쪽에서 최선희 부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협상의 마지막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름대로 권위를 갖고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무자가 배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여전히 강한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실무적인 체크가 가능한 업무 오찬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카펠라 호텔 주변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이 바닷가 해변은 굉장히 좋지만은 공개된 장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두 사람이 산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보안 문제도 있고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될까 관심이 있었는데 뭐 나와서 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좋고 또 두 정상이 그냥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화학적으로 어떤 서로가 좀 친근감이 생기는 사이가 된다면 뭐 예상치 않게 그런 일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유동적이고 지금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해변 회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긴 했는데 호텔에 지금 회담장하고 해변하고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리 정도면은 참모들은 아마 좀 그런 해변 산책하는 일정을 권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북미 양측은 판문점에 이어서 이곳 싱가포르까지 와서 비핵화 숙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시험 당일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두 정상이 어떤 의지와 결단을 보여줄지 관심입니다.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